극우단체 등이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용적률 조정을 둘러싼 집행부의 반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찾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기업 방지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장흥 유치와 화순 이항을 잇는 도로가 완공됐고 나주 남평과 화순 간 도로는 4차선으로 개선됐습니다. 전남 중부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잇따라 개통하면서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단체가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헌법 극우 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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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각계 대표들이 계엄 지지 집회를 열겠다는 극우 세력에 대해 내란 선동을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12.3 계엄을 칭송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종교단체와 극우 세력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서 싸우면서 수많은 민주시민이 피를 흘렸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내란을 선동하는 반헌법 극우 세력들의 공간은 없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집회 신고를 먼저 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15일 오후 4시 금남로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걸기대회를 열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집회에 참여해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를 5.18 민주광장에서 2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집회 참석자들이 늘면서 집회 본무대를 이곳 전일빌딩 앞 금남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면 반응하지 않고 5.18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종결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대거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원래 우리가 집회 신고를 내놓은 금남로 전일빌딩 앞으로 행사 장소를 옮기겠다. 경찰은 충돌 우려가 있다며 집회 장소 변경을 제안했지만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은 아직까지 금남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집회 안전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네, 어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광주시의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집행부의 반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시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본회의 불출석과 긴급 브리핑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향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두고 충돌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의회 본회의 불출석과 시의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마치 잘못이 시의회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의회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용적률 문제를 입법 연구과제로 신청했고 이후 정책 토론회와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행부의 반대는 알고 있었지만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해 의회 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의 제의 요구가 있다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집행부에서든 저희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이든 집행부에서 제의 온다면 이게 제의로 요건이 아니라 수정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또 협의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갈등이 격화됐지만 광주시는 결국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호남 방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시민들을 만나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광주 시민들이 만들었던 노무현의 기적을 언급하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에 초석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를 넘어 다양한 민주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7공화국 시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우리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우리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오는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참사 분향소를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난 뒤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 노무현길을 걸으며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518번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야권 인사들이 민주진영의 연대와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네, 지난 10일 대전에서 한 교사가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의 휴복직 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영민 기자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만나 안전한 광주 지역 학교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감님 지난 10일이죠.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피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직접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스럽게 합니다. 영문도 없이 희생이 된 우리 학생의 명복을 빌고요.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참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연일 시교육청에서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시교육청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번 것과 관련해서 휴복직제도를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거나 복직을 하는 경우는 전문 의사의 이 엄격한 이 소견서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휴복직 제도를 선보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교사의 심리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정신 건강을 조금 더 어떻게든 간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 이번 세 번째는 겨울 방학 중에 특히 돌봄 교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 돌봄 교실의 안전을 더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 특히 퇴직 교직자들을 활용해서 이 돌봄 지킴이 이 제도를 새롭게 신설해서 촘촘하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러한 대책을 단기적으로는 마련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관련 법령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휴직하고 복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2년을 3년을 조금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원 양성에서부터 임용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이 정신건강 측면을 조금 더 삽입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하늘이법을 제정해가지고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제정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도 좀 더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안전 지킴이하고 스쿨 폴리스와 같은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까 돌봄과 같은 사각지대에 이 안전 지킴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안전 지킴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등하굣길부터 시작해서 이 안심 알림이 제도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알려주는 이러한 안심 알림이 그리고 학교의 사각지대에는 물론 이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과 관련해서 시설 안전이나 안전 예방 교육이나 안전 문화를 이루기 위한 캠페인이나 또 산업 안전 재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촘촘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남 중부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올해부터 크게 편리해집니다. 19년 만에 장흥 유치와 화순 이항을 잇는 도로가 확장 완공됐고 나주 남편과 화순을 잇는 도로는 4차선으로 개선됐습니다. 교통 편리성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2006년 공사에 들어간 장흥 유치와 화순 이항을 잇는 지방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9년 동안이나 걸려 개선된 구간은 15km입니다. 터널 2개소와 교량 20개가 설치되며 직선화되고 도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45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돼 전남 중북권 간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도로가 새롭게 확장 개통됨으로써 30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선형 개선을 통한 운전자 편익 개선 및 겨울철 상습 통제 구간 해소 등 안전성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나주 남평에서 화순 액남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6.8km가 공사 8년 만에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근에 인접해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았던 도로의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제가 화순이나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으로 물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물류도 단축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절감된 것 같아 무척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남 도로망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안에 20개 사업 3조 3천억 원이나 반영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화순 도함에서 춘향 구간과 완도 약산에서 금일 연도교가 신설되고 장흥 대덕 신리에서 순지, 강진 마량에서 군동 도로 등이 확장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제8회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로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집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가 48일 만에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후 무안공항에 보관 중이던 희생자 시신 일부를 수습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49제인 오는 15일에는 무안공항 1층 분향소에서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위령제가 열립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한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맞춤 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 대금을 대납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광양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를 편법 지원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인화 광양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오늘 광양시가 서울사무소장 월급 532만 원 외 200만 원을 주거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 이체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예산이 광양시회 심의를 정식적으로 거쳐 집행되면서 절차상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서울사무소장에게 운영 규칙에도 없는 주거비를 매달 현금으로 편법 지원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영수증도 철회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네, 금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장성 영하 3도, 목포 1도 등 영하 4도에서 1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1도, 광양 13도 등 9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광주 전남 전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해안 지역 최대 20mm,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 5에서 10mm입니다. 검찰이 금융권 부실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5 단독 심리를 열린 A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변호사는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와 은행장에게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FC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원정 경기 도중 전두환 씨의 사진을 들고 광주시를 조롱한 현지 팬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산둥 타이산 팬의 도발과 관련해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 등에는 지난 11일 중국 진안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산둥과의 경기에서 홈팬들이 원정 팬 쪽을 향해 전 씨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들고 도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18 민주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오늘 5.18 기념재단 등과 함께 5.18 민주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사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토론보다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광주 지역사회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